제가 그동안 부정선거 무쇠들 힘 실어주기 싫어서 말을 자제해 왔는데요. 진짜 이제 안 되겠어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제.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지난 2020년 총선 직후부터 국민의힘, 당시 미래한국당이죠. 국민의힘의 당시 의원들 몇몇을 시작으로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기 시작한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2012년 박근혜 후보 대 문재인 후보의 대선, 이때도 김어준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드립이 먼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까지 막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끝났었는데, 자, 어찌되었든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직후에도 몇몇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큰 세력화가 안 됐었어요. 그쵸? 자, 근데 2022년 대선 선거 기간 동안에도 부정선거를 나불대고 난리를 치다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니까 또 잠잠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존경하지 않는 윤통께서 계엄령을 때리고 그리고 나서 또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난리가. 왜 그 마약 사범 중에 마약 빠른 사람보다 유통한 사람이 더 크게 처벌받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은 선동에 취약해요. 그래서 선동한 인간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인간간다요 그동안 부정선거 무쇠들의 앵무새들의 힘을 실어주기 싫어서라도 말을 자제해 왔는데요. 이제 안 되겠어요. 정말로. 한번 갈아엎어야 돼. 중앙선관위가 이번 조기 대선 최선을 다해서 잘 처리하겠다, 잘 치르겠다, 시연도 해주고 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쵸? 왜 그랬어요? 부정선거 의혹을 가진 국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그거를 선동하는 인간들도 신나서 구판을 벌이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똑바로 하셔야죠. 의혹은 더 키우고 이 뭐하는 짓이에요? 뭐하는 짓이야? 자, 이번에 중국인이 지들 투표하는 거를 찍어서 지들 SNS에 올렸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 공산당 체제하에 오랫동안 살아오다가 투표를 그 나라에서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신나서 찍은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처음에 이게 나오고 나서 봐봐라! 중국 간첩 화교들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막 이런 얘기가 막 신나서 또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또 궁금한 게, 제 지인 중에 튀르키예 알파고 시나씨 님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적자라서. 나는 저거 보자마자 쟤네 귀화한 중국인일 거다. 근데 귀화하고 나서 신나가지고 첫 투표하니까 저지를 했을 거다. 저거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튼 간에 귀화를 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결국에 또 결과가 나왔어요.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발표를 해줬습니다. 귀화한 중국인이다. 중국 공산당 체제하에 살면서 한 번도 투표를 안 하면서 살아오다가 법도 똑바로 모르고 이제 우리나라에 귀화를 한 것 같습니다. 법대로 처벌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딱 보면 특정이 되더만요. 얼굴 나왔어요. 어디에서 투표했는지도 나오더라고요. 뭐 그거 가지고 또 소란 피우고 뭐 중국인이 투표했으니까 그냥 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부정 투표다 저거는. 또 난리를 치고 구판을 벌이더라고. 또 연병하고 또 개거품을 물고 또 귀화한 사람들까지 뭐라고 하면 안 되지. 귀화를 한 그 자체를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귀화를 했으면 법을 따라야지. 법을 따르지 않았으면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쵸? 처벌을 해야겠죠? 자, 근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신천. 이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신촌에서 사전투표소에서 이제 관내투표,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뭔지 좀 아셔야 돼. 어려울 거 없어요. 내가 신촌에 살아. 근데 신천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했어. 그러면 관내 선거를 한 거예요. 관내 투표. 내가 사는 동네에서 투표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닌데 와가지고 투표했어. 그게 관내 투표입니다. 관내가 중요한 거예요. 관내가. 관내 투표가 사전투표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직장을 다니거나 어디를 이동을 하거나 어딘가에서 지금 뭘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거나 투표 날이라던가 이럴 때 내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데도 어디에 가든 간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가가지고 관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사전투표의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쵸? 자, 문제는 신촌에서 관내 투표줄이 너무 길었나 보더라고요. 선관위의 피셜. 신촌 사전투표소의 내부 공간이 너무 협소했다. 관내 투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투표용지를 일단 주고 밖으로 일단 줄을 서라고 했다예요. 했다. 솔직한 얘기로 저게 해명이 됩니까? 애초에 선거 다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관내 투표든 관내 투표든 마찬가지야. 내 신분증 내면은 투표용지 줍니다. 기표소가 2개야. 그럼 2명 일단 줄 서고 투표용지 주고 기다리라고 해요. 그 다음 저 기표소에서 2명 나왔어. 그럼 그 2명 들어가라고 하고 그 다음 2명 가서 신분증 확인하고 또 투표용지 줍니다. 그랬으면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신분증을 여러 명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우르르 준 다음에 바깥에까지 줄을 서게 합니까? 투표용지 들고서? 이게 뭐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중앙선관위는 고여도 너무 고였다. 개혁이 필요하다. 감사원이 법적으로 행정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왜 거부했냐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감사원은 만들어지는 그 의미 자체가 행정부, 선관위는 이제 독립적인 기관이란 말이에요. 헌법상 독립기관. 행정부가 아니야. 그래서 감사원이 중앙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 권한이. 중앙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을 개헌을 하든 아니면 뭘 어떻게 해가지고라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제.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를 왜 거부했냐, 중앙선관위가. 그건 거부하냐 마냐의 얘기가 아니야. 애초에 위헌이에요. 애초에 감사원은 중앙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중앙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을 법에다가 명시하든 뭐하든 해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다. 그거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개헌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법을 좀 아시는 분들끼리 잘 좀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바깥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문제까지는 아니긴 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문제죠. 왜냐면 바깥에 나갔다고 도장을 찍기는 힘들잖아요. 다만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 또 예를 듭시다. 우리가 어떤 개또라이가 바깥에 줄을 서고 이제 투표용지를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내놔 하고서 이제 5장 우르르 들고서 저쪽 가가지고 어디서 도장 그 선관위 그 투표도장 비슷한 거 파와가지고 뿅뿅뿅 이지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 모를 일이잖아. 조심해야지.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내 생각에 투표용지를 줬는데 갑자기 투표 안 하고 저쪽으로 갔어. 투표용지를 줬는데도 그냥 저쪽으로 간 다음에 그 투표용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줬어. 주고 네가 알아서 투표하고 싶으면 해. 이랬어. 그래가지고 지가 이제 투표날 가가지고 이제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3장을 만들어가지고 한 번에 막 넣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피곤해지는 거야. 물론 걸리면 됩니다. 걸리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형량이 약하지가 않아요. 물론 난 더 세게 해야 된다고 보지만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짓을 할 수 있죠. 내가 지나가다가 칼 들고 다니다가 누구 숙여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죠.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뭐든지 이제 뭘 믿고서 우리가 그거를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겁니까? 법적인 거로 처벌을 받기 때문이에요. 법적인 거. 근데 내가 솔직히 이거 하나 얘기할게. 바깥에 줄을 서서 부정선거다! 이건 좀 짜쳐. 물론 적절하지 않고 보기 흉하고 좀 별로예요. 정말로 적절하지 않고 선관위가 일을 개떡같이 했다고 나도 생각은 하지만 밖에 줄을 섰으니까 부정선거다! 요거는 좀 짜쳐. 자, 그 다음 이런 일이 또 있었더라고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시죠? 사전투표하면은 회성용 봉투 빳빳한 거 주는 거. 투표 용지를 받으면은 그대로 이제 거기다 넣는 게 아니에요. 봉다리를 또 줘. 봉투 빳빳한 봉투. 그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넣는 겁니다. 관외 투표한 사람들은. 그쵸? 자, 근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회성용 봉투 안에 이미 뭐가 있더라. 반으로 접힌 채로 이미 누군가를 투표한 용지가 있더라. 요런 일이 있었대요. 와, 뭐죠 이거? 근데 지금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선관위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주작일 가능성 높다. 이 사람이 투표용지 다른 사람 걸 하나 들고 그 다음에 넣고 그 다음 지 거 들고 해가지고 주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경찰 수사 의뢰를 했대요. 선관위가. 만약에 이게 경찰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20대 여성분이라고 하던데 이 20대 여성분의 동선부터 CCTV부터 이 투표용지를 누구한테 건네받았는지 이런 걸 다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다려봐야 될 문제다. 근데 만약에 주작이라고 하면은 왜 주작을 합니까? 지금 내 좀 이따가도 주작 하나 얘기할 건데 실제로 주작이 있어요. 지금 왜 주작을 하죠? 부정선거가 있으면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근거를 제시하면 될 일이지 왜 없는 거를 있는 거로 또 만들기까지 하려고 하십니까? 다들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죠? 국가의 내란 사범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거의 내란급의 죄를 지은 거라고 봐야 돼요. 일부러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정 운영 어렵게 만들고 나라꼬라지 개판 만들려고 이런 게 내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드냐면은 이제 부정선거 뭐 증거 나왔다 그래가지고 막 소스라치게 막 뭐 소란을 피우고 막 그런 보잖아. 보면은 쟤네 주작하는 것 같다.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난 그렇게까지 생각한 적 없거든요. 원래는 2022년 24년까지는. 근데 이제는 쟤네 또 주작할 수도 있겠다. 쟤네 말도 못 믿겠어. 난 이제 이렇게 됐어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도대체. 자, 그리고 이번에 진짜 심각한 문제 있었습니다. 투표용지 이제 마감 처리하는 테이프 그 스티커라던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심각한 거예요. 자, 강남 대치이동 사전투표소였는데요.
여기 선거사무원이 뭐야? 그 선거 알바하는 사람이야. 선거사무원 아줌마가 자기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은 겁니다. 오우환 씨의 남편 신분증으로 이미 투표를 했대요. 근데 그때까지는 몰랐던 거야. 왜? 선거사무원이니까 직거를 지가 한 거지. 근데 남편 신분증 갖고 와서 지가 직거를 한 줄 알았는데 남편 건지 몰랐던 거예요. 문제는 오후 5시에 본인이 또 한 거야. 본인 신분증 넣어가지고 또 뺀 거예요. 근데 이때 참관인, 이래서 참관인이 중요한 겁니다. 저 아줌마 2번 투표했다. 참관인이 저 아줌마 2번 투표한데 이상하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저 아줌마 지금 긴급 체포됐어. 선관위도 저 아줌마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저 아줌마가 생각이 없는 거야. 자기 남편은 바쁘고 자기는 투표소에서 지금 알바를 하니까 내 남편 바쁘고 어차피 내 가족이고 내 남편하고 내가 1번 찍을지 2번 찍을지 다 쇼 붙였고 똑같은 거 뽑기로 했으니까 내가 대신해서 투표해줘도 되겠지 뭐 이랬을 것으로 전락에 추정된다. 저 아줌마 큰일 났어요 지금. 일반인이 저렇게 대리 투표하면은 5년 이하 징역입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과태료 아닙니다. 벌금이에요. 근데 저 아줌마는 선거 사무원이었습니다. 그럼 선거 관계자예요. 가중처벌이 돼가지고 7년 이하 징역으로 늘어납니다. 저 아줌마 저거 저짓거리 한 번 해가지고 지금 7년 이하인데 물론 뭐 7년을 완빵으로 받을지 그건 봐야겠지만 저 아줌마 그래서 저 안에서 징역 받을 거야 이번에. 벌금으로 쇼부 안 내요. 이거 벌금이 없어요 선거 관계자는. 뭐 하는 거야 이게. 내가 그래서 부정선거를 잘 안 믿는 거예요. 왜? 저짓 한 번만 해도 저렇게 빵 들어가야 되거든. 돈을 얼마나 많이 주길래 야 걸리면 빵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해줘 부정선거. 이거를 누가 도대체 저걸 한다는 거. 돈을 몇 천만 원을 줘야 돼 한 명당. 그러면은 저걸 누가 도대체 각오하고 합니까? 아무리 돈이 없기로서니. 그래서 나는 이런 법적인 것 때문에라도 함부로 저런 거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 아줌마도 그래서 만약에 부정선거를 하려고 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진짜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인 거야. 내가 이 짓거리 해가지고 걸리면은 7년 이하 징역이라는 걸 알면 돈 100만 원 줘도 누가 하느냐고. 그거를 솔직하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이런 현실적인 게 또 있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해야 돼.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꺼내가지고 다 얘기를 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야지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아요. 자 그다음 오늘 경남에서 있었던 일이요. 경남 30대 남성이 건물 배관을 타고 밤에 선관위 건물에 침입했다가 경보음 울려가지고 잡혔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돼서 들어갔대요. 나는 저 사람이 부정선거를 일으켰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 투표하면 무슨 짓을 할 줄 압니까? 선관위 그 사전투표함이라던가 이런 거 있는 곳에 가가지고 무슨 짓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양반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경찰이 봐줬나 봐. 건조물 침입죄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3년 이하 징역에 500만 원 벌금이에요. 이거 집행유예 뜰 가능성 높은데 이걸 왜 건조물 침입죄만 적용하죠?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거기간에 선관위 건물을 들어간 건 선거법 위반으로 봐요. 이걸 왜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해요? 아니 부정선거 의심되고 많이 믿으시는 분들 이 사람 어떻게 처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부정선거 노심초사하시잖아요. 근데 이 선거기간에 선관위 건물을 들어갔대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법 개정해야 돼. 선거철에 특히 사전투표 기간이라든가 본투표 기간 이 시기에는 건조물 침입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 적용해야 된다. 자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자 앞서 말한 거 지금 일단 중국인이 투표해서 찍은 거 그리고 강남 대치이동의 선거사무원 대리 투표한 거 솔직히 이거는 선관위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건 좀 억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가 찍겠대. 핸드폰을 압수할 수도 없거든요 솔직히 들어갈 때. 근데 지가 찍겠대 씨발. 기표소 안에 이 기표소 안에 선관위 직원들이 일일이 다 보면은 비밀투표가 아니에요. 저거는 사실 법적인 처벌로서 예방할 수밖에 없는 좀 제한적인 게 있다. 한계성이 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처벌한다고 했어요? 일반인은 5년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고 선거 관계자는 7년 이하 징역이라고 하는데 이거 올려야 돼. 내가 볼 때 더블로 가야 됩니다. 일반인 저거 찍었다. 초범이면은 조금 봐주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그 짓을 10년 때려야 돼요. 그래야 저런 짓을 안 해. 과태료 한 3천 4천 때려야 돼요. 이거를 선관위가 일일이 다 맡기는 솔직히 물리적으로 힘들다. 이거는 또 인정할 필요가 있지만 한편으로 이런 게 처벌이 너무 지금도 약하다. 솔직히 센데 약하진 않은데 한 행동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간에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 10년 그냥 때려야 돼. 자 선관위가 예전에 나는 선관위 일처리 진짜 더럽게 못한다를 2022년부터 생각했었어요. 코로나 시국 때 기억나시죠? 코로나 확진자들은 무슨 박스 하나 집어던지고서 우체국 소포에다가 저기다 집어던지고 자 여기다 넣으세요. 이 짓거리 할 때부터
철밥통들 진짜 고이고 고였구나 지금. 근데도 내가 저거를 지적은 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본격적으로 영상을 올리진 않았어. 왜 그랬어? 굿판 버리고 댄스를 시작했거든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 사람들이 더 설치거든. 당신네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사서 더 지랄했어. 당신네들 가만히 있었으면. 당신네들이 칼춤 추고서 지금 뭐 난리도 아니잖아. 이 양반들이 굿판 버리고. 이 양반들만 없었으면 내가 더 지랄했을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개난리를 치니까 내가 더 자제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떡밥을 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 인간들이.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뭐 하는 거죠 이게? 자,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건 뭐 지난 일이고 이제 선관위 고였어요. 너무 고였고 한번 물갈이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원이 감사를 못하는 게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이제 보완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일 처리 똑바로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도 가려야 된다. 확실하게 가려내야 된다. 이런 일 터질 때마다 중앙선관위 항상 뭐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죄송해요. 좀 더 보완할게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 지금 이게? 이러고 몇 년을 지금 넘어갔습니까? 지금 5년 넘게 넘어가줬으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께서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다가 이제는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 안 찍는다. 배신감을 느낀다. 왜 우리를 배신하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알아서들 하시고요. 자, 지금 오늘 내가 사실 오늘 이 라이브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얘기. 이제 SNS가 이미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유튜브 SNS를 다들 많이 하세요. 그런 시대예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나 커뮤니티 그리고 SNS는 익명성이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중장년층 분들일수록 익명성이라는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습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겪어보질 않으셨으니까. 하물며 지금 젊은 세대들도 이 익명성이 가려진 세상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습니다. 너무너무 잘 속습니다. 정말로. 가짜뉴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짭뉴스.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진짜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부정선거 무새들이 난리쳐가지고 정두원 의원이라고 있어요. 정두원 의원. 이게 또 어제 오늘 졸라게 뜨더라고. 짜증나게. 2019년에 사망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이 양반이 살아있을 때 대한민국 정치 문제 많다. 그러면서 무슨 멘트를 했었냐면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뽑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멘트를. 이 멘트를 방송국에서 한 거를 캡처해가지고 올려놓고 밑에다 부정선거 이런 게 문제다. 부정선거로 이런 뭐 상황이다 이러면서 팍 글을 막 써놨어. 근데 이 정두원 의원이 이 말을 한 영상 실제로 들어가 보면요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아직도 제왕적인 정치인들 그리고 국회의원의 정당들의 공천 문제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에 개혁해야 될 부분이 많고 문제가 많다. 그런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를 가지고 캡처해서 정두원 의원이 2019년에 죽었잖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서 누군가가 죽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를 캡처해가 망상이야 망상 이거는. 부정선거론자분들 왜 자기들만 안 믿어주냐고 하잖아요. 빠가새끼라면서. 니네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선동하고 이런 거에 지들이 선동돼서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믿어요 도대체. 그러면서 언론들 하나도 믿으면 안 된다. 언론들이 다 지금 뭐 중국 간첩들에 의해서 장악이 됐다. 언론들이 다 국민들을 속여왔다.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당신네들은 안 속였어. 그럼 지금 이게 속인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그럴듯할수록 더 경계를 해야 돼요. 난 너무나 마음이 아파. 내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일반 국민들은 선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마약 유통자 얘기하면서 마약을 빤 사람보다 마약을 유통한 사람이 더 크게 처벌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얘기하려고 갖고 낸 거야 아까 앞에서. 이 얘기하려고. 선동한 인간들은 정말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이 정보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지도 개개인들이 지금 감당이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차도 가끔 감당 안 될 때 있거든요. 나도 감당이 이제 안 돼가지고 요새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전에 너무 정보가 많은 거야. 쇼츠만 봐도 정보가 너무 많고 뭐만 해도 너무너무 안 되는 거야. 나도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너무 많으니까. 원래 기억해야 되는 것도 다른 정보가 들어오니까 기억이 안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 요새 뭐 보는지 아세요? 그래서 심슨 봐. 심슨. 졸라 뇌 빼고서 그냥 심슨 보다가 자요. 아무것도 안 보고 이제 심슨만 보다가 자요. 심슨만. 여기 젊은 20, 30대 분들은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으실 거고 나이 드신 분들 중장년 분들 제발 속지 마십시오. 이거 방송국에서 자주 듣던 아나운서 목소리. 이거 방송국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던 성우 목소리다. TT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모르셨던 분들 제발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 또래는 다 알아요. 우리 또래들은 대부분 알아요 저거를. 근데 기술이 발전해서 선생님들 뭐가 있냐면은 성우나 목소리 좋은 사람의 목소리를 이 사람이 막 책을 읽던가 여러 가지 그 멘트들을 친 거를 녹화를 쫙 해가지고 그걸 프로그래밍에 넣어가지고 막 돌리면 이제 자막으로 막 쳤어. 자막으로 부정선거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막을 치면 저 사람 목소리로 나와요. 부정선거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TTS 음성입니다. 그런 거에 너무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점점 TTS가 이제 진짜 사람이 말한 거랑 구분이 잘 안 되어가요. 권위만으로 믿지 마십시오. 어떤 거 관념이잖아. 고정관념. 방송사에서 만든 느낌이 굉장히 잘 만든 영상이고 성우가 나레이션까지 까네. 일단은 믿을 수밖에 없겠고 믿고 싶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사람 심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도 이해는 가요 그게. 그러나 이제 그럴듯할수록 더 경계해야 됩니다. 제발. 지금까지 본인이 봐왔던 이게 다 가짜 뉴스라고? 다 구라였다고?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대선 안 끝났죠? 오늘 5월 30일 마지막 사전투표 날이었고요. 6월 3일 화요일에 마지막 또 본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투표 못하신 분들은 본투표에서라도 다들 투표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끝! 간다요 인생 동반자 저기 한리 성형외과 간다요 후원자 2 당근 정유지 부츠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간호는 갱다 최영인 러블리 20 수리석 시우필 크로스카 돈이 많은 미수와 김승호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